안녕하십니까. 세부 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모델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부에서 그동안 결론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눈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only 네 개밖에 없습니다. 이 칼라하고 이 거리별로 이제 있는 이제 칼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이거는 이제 칼라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은 모션을 나타내고, 디스페러티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요. 요즘에는 이제 그 토프 카메라가 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물체의 디스턴스까지 같이 이렇게 라이다처럼 그런 식으로 거리까지 같이 측정해주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 우리 눈에 양안성처럼 디스페러티 말고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기계 문명을 통해서 거리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휴머노이드에 장착이 되면은 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플러스 이제 모션이 가능하니까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까지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거 네 개만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물리량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V1에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네 가지 물리량 중에서 디렉션하고 모션하고 이제 그 거리는 이거는 같은 거리에 있는 건 같이 합치면 돼요. 그다음에 같은 모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같이 합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은 같이 한다는 뜻이죠. 이게 웨이블랭스 컬러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경계선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이제 그 물체하고 백그라운드에 이제 컬러가 같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붙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고, 여기까지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이제 밝혀진 거가 이제 뇌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뒤쪽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밝혀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쪽은 이제 저희 그 세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스타디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쪽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이제 지었는데, 이 결론 지은 거를 이제 한 세부 91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좀 합쳐서 한꺼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블렌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칼라하고 칼라 경계가 문제죠. 근데 이제 그 갱글리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초점 부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이 해상도가 높은 이 XY 주파수가 이제 이제 높은 거죠. 높은 이제 디테일들이 이제 있는 거고,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해상도의 이제 그 갱글리언 셀들이 이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V1 코텍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심플셀에 의해서 이제 경계 엣지가 이제 그 디텍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엣지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인 라인을 결정하는 그 선이 폭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셀 하나로 이제 그 디텍션이 되고, 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플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글리언 셀 같은 경우는 벌써 보면 이제 2차원 공간 주파수 필터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세부에서는 이 갱글리언서부터 이제 나가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공간 주파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주파수가 이제 낮은 경우, 이게 높은 그러니까 이게 높은 주파수죠. 공간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낮은 주파수까지 디테일이 많이 없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쭉 옥타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로 크로싱 같은 경우에서 시플셀에서 이제 만드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남은 이제 하나 이거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있는데 그 앰플리튜드를 이런 식으로 레벨로 스레시홀드 따서 몇 개의 레벨로 이제 나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입력된 그런 화상을 옥타브와 이제 그 스케일로 이제 나누면은, 그 옥타브와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에서의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주파수에서도 이제 공간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타임 축상에서는 모션 벡터를 이제 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스펙트럼 하나가 그 신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펙트럼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하고 똑같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정보가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Y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케일로 이제 그 변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Z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Z 주파수로 해서 이제 옥타브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대 물리량이 전부 이런 식으로 옥타브하고 스케일하고 타임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소리 스펙트럼처럼 하고 똑같이 공간 스펙트럼으로 바뀐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옥타브의 처리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디테일이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V1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이 남는데 패턴은 이제 M셀하고 P셀로 나누고 P셀에서는 이제 모양의 왓 경로죠. 이게 왓 경로에서는 정확한 모양의 이제 그 패턴을 물체를 열심히 이제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호박이냐, 뭐 얼굴이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고, M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하고 움직임하고 이제 공간지각 이거를 나누는데 서로가 이제 공조를 해야지 이제 디텍션하고 이제 레코그니션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옥타브어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화면의 그러니까 물체의 디테일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응시를 해야지만 이제 응시를 해서 자세히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속눈썹 같은 경우 속눈썹이 어떻게 생기고 몇 개가 있고 뭐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휘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는 전부 옥타브원에서 이제 저거를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러한 그 디테일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패턴들만 이제 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픽셀에서 이제 제거를 이제 패턴 레코니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옥타브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 2의 구성 단위는 이제 쉐입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그 쉐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 주파수죠. 공간 주파수인데 이 공간 주파수는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타임 축상으로 이제 저거를 하면은 익스펜드를 하면은 이게 공간 스펙트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옥타브 3는 이제 대강의 구도를 잡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 대강의 구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간 지각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하는 게 대충의 어떤 그러한 그 비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비율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눈, 코, 입이 들어갈 어떤 그런 위치들을 선정을 하고 좀 밴드를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각각 밴드 쪽에 만든 부분에다가 눈, 코, 입을 파트들을 집어넣고 이제 파트들을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까지 이제 그려넣게 되는데 이제 대충의 구도를 만드는 거를 이제 옥타브 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옥타브 2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들은 옥타브 1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도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진 이미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진 이미지를 할 때는 어떤 스레시홀드 방식을 쓰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잡는 뭐 여기 따라 굉장히 다른 거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두 개를 나눈 것도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이미지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설명한 거가 이제 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뇌는 주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값들만 전부 이용을 합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cm, 2cm라는 거는 이건 인간이들이 만든 것이지 이게 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세싱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프로세싱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적인 개념을 쓰면서 그 상대적인 개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갱글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죠. 가운데에 비해서 주변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인데 세그먼트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그 음토큰 양토큰으로 나눴죠. 그 음토큰 양토큰을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의 그 토큰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토큰이 주변 토큰들 비해서 세그먼트죠. 주변 세그먼트들에 비해서 밝으냐 어두우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전부 가운데를 플러스로 놓고 바깥을 마이너스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플러스는 이제 밝은 부분이고 청색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이거를 이제 스레시홀드로 나눠서 이진화를 시켜버리면 이쪽에는 전부 다 이제 검은 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렇게 상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쓰면은 이렇게 검고 하얗고 한데도 전부 이런 식의 어떤 음향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음향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전부 이제 가장 로우 레벨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화된 이미지를 가지면 이게 어떤 그런 패턴이죠.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에 이제 만들 때 이거는 링클이라는 거 주름이나 엣지 뭐 이런 거는 전부 보면은 음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진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햇빛이,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떤 우리가 물체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새까맣기 때문에 물체 인식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빛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빛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빛이 3차원 물체의 패턴에 따라서 밝은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그냥 음향을 페어로 묶으면은 페어로 묶어서 이진화를, 그러니까 밝기에 의해서 이진화를 묶으면은 그게 음토큰 양토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음토큰 양토큰은 어떤 패턴, 그러니까 뭐 모양에 따라 묶는 거고, 이제 이진화는 레벨에 따라서 이제 묶는 건데, 레벨에 따라서 묶으면은 그 패턴들에 의해서 이러한 뭐 주름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에이션 패턴이라든가 이런 어떤 텍스처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텍스처들이 나타나서 패턴이 나오고 묶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패턴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패턴,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룰 베이스로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패턴들이 묶여서 파트가 되고, 상의나 셔츠, 바지 이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파트죠. 얼굴에 이제 눈, 코, 입 같은 경우도 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더 묶어서 가장 최종 단위인 독립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물체로 이제 이렇게 쭉 바인딩이 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턴 매칭을 위해서는 우선 디테일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디테일들은 주로 이제 텍스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텍스처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V1에서 처리하는 이런 디테일들이 이거 옥타브 1에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스케일 쪽에서 이제 디테일들이 많은 쪽에서 텍스처 부분들이 많이 잡히지만, 텍스처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렇다는 어떤 경향이지, 텍스처 종류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어디 쪽에서 나오는 텍스처가 있고 어디 쪽에서 나오는 텍스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된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3차원을 만드는 특수한 텍스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그젬플이지만, 이제 2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라디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을 봤을 때 이 스케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이, 이게 3차원 물체라면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2차원 무늬 같은 경우에서는 그라데이션이 나오지를 않는다. 근데 이제 3차원 이제 자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스케일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텍스처이면서도, 텍스처 같이 보이면서도 이제 텍스처가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간적 배치인 건데, 사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뇌가 이미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바로 이 망막 뒤쪽에서 바로 잘라보면 이건 전부 텍스처 같은 무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깊이 감각이 전혀 없는, 공간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거리 개념을 계산하는 거를 템플릿과 모션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먼저 공간 배치를 먼저 구분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편법이 있는 거가, 편법이 이 템플릿이나 모션이 아닌 경우에서 제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렐라티브 하이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 그러니까 공간 지각을 빼고 나면은 이제 그게 텍스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의미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의미라는 거를 할 때 우리한테 이제 생존에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에서 생존에서 자기한테 중요한 거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특정 속도로 콩알 만한 게 앞에 날아가면 그게 이제 탁 뛰어서 잡아먹죠. 그거는 이제 개구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된 자극이, if된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다 시멘틱한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면 그것도 자기한테는 시멘틱한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별로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시멘틱하다, 안 하다, 그거는 AI도 뭐 if된 else로 해서 그냥 이러면은 이렇고 이러면 저렇고 해서 팝팝식으로 뛰는 거지만 걔 나름대로는 하등동물 정도의 이제 그 시멘틱은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시멘틱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시멘틱이 없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걔는 걔 나름대로 이제 시멘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으로 만들 때는 뭐 뇌를 CTRL C, V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천문학적인 커넥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간의 뇌를 전부 이렇게 잘게 짜으면서 잘라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거 회로들을 전부 있는 커넥텀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뉴런이 17만 개가 있는 그 초파리의 커넥텀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초파리 뉴런이 17만 개가 있고 거기에 그 서로가 연결된 커넥션의 개수가 5천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그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건데, 그거를 뭐 인간의 CPU나 GPU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한다? 아유,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우리가 제너럴 AI를 갖도록 어떤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그 내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만든 어떤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였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100번까지를 해서 이제 끝맺음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뇌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대충 이제 그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얻은 어떤 하나의 그 결론이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검증된 건 아니에요. 이게 검증됐다 그러면 뭐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겠죠. 근데 검증된 게 아니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런 거밖에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시고 어떤 다른 것에 어떤 뭐 프로세스 처리를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95분까지 됐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있으면 지금 개개인도 다 그냥 알아서 짤 수 있을 거예요. 뭐 1000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몇 개의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가 그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것만, 나머지 이제 100번까지 5개 남은 거에서 결과들만 조금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